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또 성원하시는 분들이죠. 최진봉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엔 박봉규, 긴급편서 박봉규. 박수로 한번 시작을. 활력 있게 활력 있게 교수님 활력 좀 보여주세요. 소팔코 산올. 박봉규 화이팅. 됐고 박인호나 해. 왜 그러세요 또? 박봉규. 박인호 자, 열심히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시잖아. 터줏대감. 월요일 금요일 두 번씩 이렇게. 터줏대감. 뭘 터줏대감? 터줏대감. 터줏대감 자리 이미 박봉규. 뺏겼고 둘이서 박인호 열심히 하더라고. 여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세요. 아까 제 열심히 마음 하게. 보시지 않았나요? 네. 제가 카메라를 카메라라는 게 몸으로 박으면서 몸으로 막을 정도로 제가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오늘 박봉규를 막 후다닥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꿈에서도 생각합니다. 예. 박봉규, 박봉규. 박정호, 최진봉, 신인규. 저희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 주시고 벌써부터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응원하는 박봉규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자, 슈퍼챗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수요일도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박인호로. 아유 왜 그러세요, 교수님? 박봉규죠. 아이. 예, 원조가 박봉규라는 거는 교수님이 항상 강조합니다. 오늘은 좀 이제 수요일에는 다 이렇게 약간 좀 삐진 역할로 해가지고 또 사람들 진짜 삐진 거야. 뭘 삐진 역할? 진짜 삐진 거라고. 삐진 듯한- 역할이라뇨. 열심히 해보세요 박인호. 삐진 롤로 오늘 지금 들어와 계신 롤이 아니라 롤에 충실. 진짜라고요. 역할극 진짜라고요. 무슨 이거 약속 대련 아니죠? 역할. 약속 대련. 연기 정말 잘하세요. 연기가. 무슨 소리야? 메소드 연기. 어처구니 깜짝 없네. 깜짝 놀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은 했지만 네. 이건 뻥뻥 여기저기 터지고 있어요. 와. 특히 뉴스토마토 오늘 보도를 보면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대통령과 여사를 협박했다. 오. 다 터잡부겠다. 다 터잡부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총선 과정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 씨가 지난 2월 26일 이 제보자 이 씨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대회를 협박했다고 말을 했다는 건데 아니 협박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협박을 한다는 것은 네. 본인이 의사를 관철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정도의 관계라는 게 저는 더 황당해요. 아니 대통령과 관계. 부인을 대통령 예. 부인을 협박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게 됐다. 이거는 어허. 비선이잖아요. 아니 최순실 씨가 예를 들면 네네.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정 관리하고 연설문 관리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그러면 협박할 정도의 관계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본인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네요. 김영선 전 의원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의원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줘 자기 말 잘 들으면 되는데 자기 말 안 들어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겠지만 어차피 녹취록 안에는 그런 내용이 녹취 들어있으니까 얘기를 보면 그렇다고 하면 네. 비선 중에 비선인 거예요. 이거는 저는 최순실 씨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비선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부부에게 만약에 예. 영향력을 행사해서 본인 말 안 들었을 때 화를 낼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단순히 이 건만 있었겠냐. 저는 네네네. 다른 여러 가지 건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수 아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책을 잡혔길래 또는 예컨대 그렇네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대통령 된 사람에 부부에 대해서? 대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이해가 안 되죠. 자체가 예. 명태균 씨가 얼마나 비선으로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네. 물론 뭐 본인이 어떻게 해명할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의 내용만 본다고 하면 명태균 씨는 상당히 깊숙하게 국정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가능성, 아하. 그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그럴 수 또 있죠, 뭐가 있을지 충분히. 모른다라는 거고 이렇게까지 협박하는 정황으로 의심되는 이런 녹취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참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이런 게 저는 변호사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범죄 영역을 제가 많이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음. 이게 사실은 위험한 거래 내지는 범죄 공동체들 속에서 나오는 네.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씨와 명태균 뭐 내지는 김대남 이런 사람들이 사실 위험한 거래를 한 거거든요. 물론 양태는 좀 위험한 다릅니다. 거래. 명태균 쪽은 약간 좀 하드코어라면은 저 김대남 쪽은 살짝 소프트합니다. 예. 뭐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나 딴 자리 가야 되니까 보험이나 보험 들게. 얘기. 뭐 건의화재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증보험 갔어 그때. 약간 실제로
보증보험에 진짜 감사로 생각해보니까. 갑니다. 예. 네, 그 제네시스 얘기. 차 나온다고 본인이 또 아, 자랑을 예. 하던데, 그러니까 양태는 다르지만 사실 이거는 위험한 거래에 그 단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도 야. 명태균 씨가 도대체 자기가 뭔데 대통령 현직 대통령 부부를 갖다가 네. 거의 가스라이팅 내지는 뭐 내가 이거 불어버리겠다. 우리가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폭로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폭로가 아주 그냥 대한민국을 다 뒤덮고 있는 네. 형국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구도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번 총선 또 지난 총선 싹 다 김건희 주연의 비선 공천인데 네. 이 비선 공천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당내에도 팔을 뻗어야 되고 외부에서도 개입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 형법적인 용어로는 공모 공동 정범이다.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한쪽 축에는 한동훈과 김대남이 있다면 네. 한쪽 축에는 이준석과 명태균이죠. 명태균이 있습니다. 야, 하도 이름이 많아서 제가 그때 김종대 의원님께서 네. 명태남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거 김대남하고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명태균. 두 개를 다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둘을 합칠 때는 명태남이죠. 근데 한쪽은 김대남, 네. 한쪽은 명태균 해서 한동훈, 이준석. 요게 아. 백식조가 두 개로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같이 뛰고 있군요. 그래서 명태균 유형은 제가 아까 하드코어라고 아하. 했는데 이쪽은 영향력 과시 내지는 네. 그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쪽입니다. 아하. 그래서 명태균 스타일이고 예. 한쪽 김대남 쪽은 뭐냐면은 약간 모자란 푼수 쪽이죠. 아하. 약간 모자란 푼수 스타일로 자기 얘기를 막 이명수 기자에게 그러게 자기 낼름낼름 계획도 얘기하고 막 어떻게 자기 할 거다. 범죄까지 잡아갑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동양 사람이네 그러더니 대통령도 디스하다가 꼴통 얘기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러면서 자기 고발사주 고발사주. 범죄 혐의를 그대로 아, 자백해 그렇네. 버리는 약간 모자란 푼수형. 결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영향력 과시 쪽과 아하. 모자란 푼수 쪽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핵심은 비선 공천이기 때문에 명태균과 김대남의 정점에는 김건희가 있다. 요게 아.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해 핵심 줍니다. 뭐 양쪽에 지금 다 터지고 있지만 핵심은 그 위에 가면은 김건희가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김건희 게이트라는 거죠. 김건희 게이트다. 뭐 이것저것 나오기 전 결국에는 김건희 게이트가 맞다라는 건데 이글나라님이 슈퍼챗 오 슈퍼챗으로 박봉규 예리한 평론 부탁드립니다라고 야.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최진봉 신인규 또 응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지호 신인규. 아유 아니 박봉규죠 박봉규. 김지호 박봉규 역시 예. 터줏대감 아니, 박봉규. 김지호 얼굴 쓰고 할까봐 방송을. 아 복면 가면, 복면 패널처럼 얼굴 쓰. 아니 근데 김지호 대변인 예. 인정은 하나 해드려야 되는 게 예. 아니 정말 이거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방송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매화까지 꺾어 오셔가지고 홍대화를 들고 왔어. 조화를 갖고 오실 정도로 그건 네. 인정해드립니다. 이 소품으로 좀 어필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본인이 강조하시기를 자긴 소품으로라도 이걸 더 절벽 끝에서 살아남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이 명태균 씨의 다 터잡부겠다 이 협박은 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이거 협박이죠. 사실상 협박. 사실상 협박의 이 정황을 보면 협박 의심 상황이 나온 건데 이거 검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수사기관에서?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네. 다른 휴대전화가 나오면 휴대전화 또 하나 아. 거기 옮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예, 그 예, 휴대전화 예. 뺏겼는데 제가 볼 때 그 휴대전화에 없을 수 있어요. 다른데 옮겨놨다. 당연하죠. 왜냐면 그야말로 명 씨가 황금폰 뭐 이런 거. 명 씨가 예를 기사의 내용에 보면 네. 본인에 대한 수사가 압박이 들어왔잖아요.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수사를 맞아요. 시작을 했는데 이미, 사실 이미.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예.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압수수색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 자료들을 그쪽에 넘겨서 다른데 보관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뭐 소위 황금폰이라고 하는 폰이 있을 수 있다. 네. 그 전화기 안에 이제 그 전에 뭐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뭐 문자 내용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뭔가를 쥐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이 압박이 들어오면 만약에 이건 이제 네, 제 네. 추측의 영역인데 검찰이 압박이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고 본인을 처벌하려고 하면 그거 들고 있으니까 나를 처벌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그러니까 터트려 버리겠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나 건들지 지금은 마라. 이게 가지고 있다, 다. 휴대폰 캐비넷이 있는 거야.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휴대전화 다른 곳에 예. 어딘가에
그 정보를 남겨놨을 가능. 그게 뭐 휴대전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데가 될 다른 기기가 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보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뭐 명태균 씨가 압수수색을 받았나요? 명태균 씨가 예를 들면 받았다고는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휴대전화를 가져갔더라도 그 휴대전화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간을 보는 거지. 그래서 검찰이 만약 이걸 무혐의 처리해 준다거나 아니면 문제 없음 처리해 준다거나 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고 만약에 이걸 압박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처벌이 오려고 하면 네. 이걸 가지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보세요.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용도 들려줬다잖아요. 보여주기도 네. 하고 텔레그램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자기 살 길을 마련해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디 뭐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요. 기사에도 보면 명태균 캐비넷 휴대전화 주목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를 어디다 또 하나를 갖다 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네. 점들이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만 예. 이건 이제 나중에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이것까지 찾아낸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면은 협박과 관련해 당시 명시와 매우 가까웠던 DC 얘기가 뉴스토마토 보도에 나오는데 이렇게 DC가 얘기를 해요.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명시가 낌새를 차리고 전화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 파일을 다 옮겨놨다. 그러니까. 그걸 언젠가 써먹겠다고 생각했던 거다. 또 책을 내니 어쩌니 이 책을 내면 다 죽느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DC가 전했어요. 그걸 터뜨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 시점이 7불 사유동 무렵이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 이제 특정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전화기 별도로 예. 만들었다는 근데 이게 거죠. 저는 검찰 수사 지금 창원지검에서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맞아요. 아주 그냥 기초 혐의만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시점은 좀 의아하죠. 왜 지금 성관이 고발했는데 네, 지금에 네. 와서 하느냐는 좀 의아한데 전 이게 세 가지 정도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뚜껑 열려서 야 네. 명태균 집어넣어 음. 구속시켜 입 닫어 이러면은 그냥 명태균 씨를 구속시키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직도 김건희 라인이 검찰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만한 수사, 겉핥기식 수사로 아하. 그냥 압수수색도 마시러 갔다 오는 정도로 네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때 김건희 케이스에서 봤듯이 검사들이 자기 핸드폰을 명태균한테 맡기고 잠깐만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충성 이러고 왔을 수도 있고요. 예. 그 세 번째가 이제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게 전 이게 왠지 정상적인 수사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사라고 하면은 통상의 검찰이 정상화됐을 때의 수사의 모습인데 네. 과거에도 뭐 대선 자금 수사 이런 거 하면서 검찰이 본인들의 위상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뭐 박근혜 최순실 수사도 시작 단계는 정상적이었고요. 뭐 그 다음은 모르지만은 네.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상 수사라고 봤을 때는 이게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명태균의 폰을 압수수색해 가면은 그 안에는 거의 지금으로서 봤을 때 모든 공천 개입의 진실이 그 안에 판도라의 상자처럼 다 담겨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말 그대로 예측 불허다. 아. 근데 전 이게 왜 그렇게 보냐면은 네. 그동안의 주가 조작이나 뇌물, 김건희 뇌물수수 혐의 네네. 이런 부분은 수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윤석열 검찰이 초기에 장악을 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검찰 인사를 바꿔도 이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서 수심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만 수사된 건데 그렇죠. 지금 이 명태균 사안은 네.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시작 시점의 지지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두 사건은 대통령이 취임 당시 내지는 지지율이 높았을 때 네. 라인을 짜가지고 수사를 기획해서 들어갔다라면은 지금 명태균 사건은 대통령 지지율 20% 초반대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의 모델로 오히려. 간다면 이건 정말 예측 불허고 어디까지 윗선이 아하. 올라갈지 모른다. 이거 정말 검찰이- 저는 판도라의 상자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검찰이 만약에 이걸 확보해서 이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판 짜는 겁니다. 지금 기획하는 겁니다. 검사들. 오, 그 그것도- 창원지검도 검사장이나 차장 검사들까지야 뭐 예, 예. 권력에 줄을 댈 수도 있겠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소신 있는 검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장 검사 이하들은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미래 권력을 상황이라면 봐야 된다. 미래 권력도 보겠지만 예. 당장 이 사안의 범죄의 중대성을 회피할 수 없는 거죠. 아하. 소팔 코사놀 같이 활력 있게 들어갈 수도 있다. 레드처럼 들어갈 그래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예측해 주셨는데 명태균 씨가 또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여사와 대통령께 다 터잡부겠다 협박. 그런데도
결론 여사의 공천 개입 없었네 뭐 이런 거야 하다 꿈 텔레그램 메시지나 깔아 뭐 이렇게 얘기를 썼는데 이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다 터잡부겠다고 협박 그런데도 뭐 공천이 이렇게 됐냐 결국 이런 식으로 컷오프되고 끝났냐 결론은 그러면 여사의 공천 개입 없었던 거냐 뭐 이런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의 이렇게 쓴 내용을 보면은 결국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에서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거야? 뭐 그 공천 개입 없는 걸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아니 하고. 요거는 제가 좀 분석을 예, 더 해드리자면 예. 지금 요 메시지가 1시간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1시간 전에 그럼 보도 나온 다음에 이거는 나온 거예요? 명태균 스타일로 지금 하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언급됐을 때 거기에 맞대응하는 식으로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한 본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마지막 줄에 텔레그램 메시지나 깔아. 이거는 뉴스토마토한테 변죽만 올리지 말고 니네 증거 있다며 그거 그거나 깔아. 까라고 지금 도발을 하는 게 맞고요. 뉴스토마토 명태균 향해. 씨도 이건 사실상 이준석 대표와 똑같은 인식인데 네. 공천 개입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제가 박근혜 판결문을 늘 얘기하고 다니는데 서울중앙지법 2018 고압 119 판결 그 1심 판결이거든요. 네. 거기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권력자가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하면 그 개입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지 무슨 본인이 꽂고 싶은 사람을 꽂아야지만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아. 공천 개입의 개념이라는 거고요. 당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론조사 2군데를 돌린 것만으로도 징역 2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2024년 2월 달에 김건희 씨가 개입을 해서 김영선을 빼내기만 해도 그 자체가 개입이다라는 거고 더더군다나 2022년도 5월 달에는 김영선 의원은 공천까지도 가버렸어요. 그럼 이 얘기는 기존 판례 말고 명태균 씨가 지금 주장하는 논리로 보더라도 네. 개입이고 완결이 끝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해명은 하나만한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저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이제 명태균 씨의 이 폰 휴대전화가 어떻게 공개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보니까 명태균 씨가 사진도 올리고 코 파고 계속. 땅 파고 그 사진도 올리고 안철수 의원과의 있는 사진도 올리고 명태 아니고 나는 명태균이다. 명태균이다라고도 올리고 또 메시지 계속 올리면서 반박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허은하 대표한테도 하나를 올렸습니다. 아, 김범준 개혁신당. 비서실장이다. 그 사람도 같이 있던 사람이 그것도 올리고 김범준 잘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자, 이 사안은 어떻게 풀려갈 거로 보입니까? 뭐 어떻게 풀려가긴요. 네.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이걸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명태균 씨가 이렇게 한다고 지금 E 씨, D 씨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이 일했던 사람들. E 씨 같은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에 나오겠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국정감사 기관에 나오겠다. 네, 증인으로 나오. 그러니까 그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안 나오면 이제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네. 아니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나와서 모든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군데서 압박이 들어오지 않겠어?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압박이 들어오든 않든 본인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얼굴이 공개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와야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 말 바꾸고 말 안 하고 그냥 숨어버리면 배치기 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면 제가 볼 때 또 다른 제보자가 또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명태구 씨가 이런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걸로 보이지잖아요. 지금 뉴스토마토가 계속 보도를 하고 네.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언론사들도 추가해서 보도를 할 거예요. 이제는 취재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 명태균 씨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네. 그런 얘기 들었던 사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 증거들이 나오면 그때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의 취재 예. 그리고 제보자들이 증가하면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바로 저는 왜냐하면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신인기 변호사 네, 말처럼 예. 정말 정의로운 검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차장 부장들이 있는데 그걸 뚫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무리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고 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괴감은 들겠죠 스스로. 네, 네. 그러나 그걸 폭로하고 나오려면 본인이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그 명태균 씨 주변에 있었던 그 제보자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뉴스토마토만 보도할 때와 만약에 네. 이게 이제 MBC든 SBS든 뭐 JTBC든 이런 데서 보도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공중파에서 그렇죠. 그랬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져요. 양상 자체가. 아하.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예, 예. 누구야 이 기자 이름이 뭐지 갑자기 박형광. 박형광이 형광이 제자. 제자 형광이 아침에 이제 방송하고 왔는데 예. 저는 그 뒤에 교대했는데 예. 박형광이도 같은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뉴스토마토 혼자서는 어렵다. 다른 언론들이 붙어줘야 된다. 그렇죠. 취재를 그래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 이런 이슈를
취재를 안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네. 저는 그거는 있을 뭐 조중동 그럴 수 있겠지 뭐 아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다른 언론사는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제보가 나왔을 경우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명태균 씨가 아무리 저렇게 뭐 방어하려고 하고 본인의 논리를 얘기하려고 그다음에 여당의 주요 인사들을 계속 이제 공격을 하면서 사진 올리고 예, 그러면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네.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 또 그 갈등이 격화되면 아하. 폭로가 될 수도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뭐 나경원 의원도 글 올리고 어. 신지호 씨도 글 올리고 막 난리 올리더라고. 뭐 계속 나올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아하. 한두 개겠냐고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김건희 사건뿐만 아니라 예. 다른 건에 걸려놓은 있어서. 게 많아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명태균 씨 이제 목소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통화했다는 그걸 뭐 들었다, 어디서 네, 들려줬다 이런 제보자 이 씨의 얘기도 나왔는데 이걸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뭐 여기 저기 가서 들려줬다잖아. 뭐 들려주고 예, 자랑하려고 보여주고 친하다고. 이걸 본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창원시청 공천계에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창원시청 공무원들한테 들려줬다라는 건데 그분들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둘이 아니고요. 저는 유의미한 게 뭐냐면 조중동이라고 하는 소위 보수 언론 신문지 중에서도 이미 동아일보는 공천 개입 의혹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이미 뚝이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네. 전 뉴스토마토가 이번에는 참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 전략적으로는 저는 매우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면을 네. 통해서 속보를 내고 녹취록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뉴스인사이다라는 프로에 나와서 영상을 방송에서. 통해서 방송에서 직접 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유튜브 시대가 된 상황에서 음. 영상이 나와버리면은 지금 유튜브 패널들 보십시오. 다 유튜브 프로그램에서는요 명태균 논란으로 다 지금 그렇죠. 주제가 덮이고 있어요. 네, 네. 지면만 안 따라오고 있을 뿐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지면이 조금 늦는 경향은 있지만은 이제는 동아일보까지도 따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이거 안 쓸 수 없다. 네. 근데 전 이거 시간 문제다. 그리고 거다가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만약에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해결된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까지 나온다면은 이거 어떻게 안 씁니까? 안 쓰잖아요. 네. 그 언론도 그냥 김건희의 방조범으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안 쓰면 방조, 안 네. 쓰면 방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JTBC 이거는 계속 이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봤더니 이 호가 거의 관여율이 5%만 넘어도 이 문제 있다라고 보는데 뭐 10몇 %, 뭐 이 공소시효 빠진 그 부분도 뭐 그 기간은 뭐 30몇 %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5% 넘는 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검찰이 그 사안까지 알고 있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좀 크지 않습니까? 크죠 당연히. 예? 주가 조작 문제도 사실은 거기에 또 보면 BP라고 그래 BP. 하. BP 가족이었나? 블랙펄 패밀리, 패밀리 들어오는 게 중요해. 우리 박보규 패밀리. 아 우리 박봉규 박봉규 패밀리. 패밀리. 박지호 저는 패밀리. 최진범 패밀리. 박지호 김주하고 해. 자, 이동영님이 나는 그래- 예. 최 교수님 노연 푸세요. 박보규 원조입니다라고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슈퍼챗 들어오면 노여움 바로 풀립니다. 네. 웃고 계시잖아요. 좀 많이 넣어주세요. 바로 풀리고요. 이게 나는 그래서 살짝 전략적 노여움. BP라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한글로 번역하면 흑진주파입니다. 블랙펄이 흑진주거든요. 흑진주파. 무섭네요. DP.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 찐파. 패밀리에 들어있는 네. 사람이 그 뭐 이종호 네. 그다음에 권오수 그리고 김건희 이런 분들이 김건희 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5명 정도. 네. 5명이 있대. 나머지 2명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때 너 얘기 들어보면 네. 들어오는 건 가족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안에서 권오수 씨하고 이정호 씨는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네네. 주가 조작의 문제인데 BP 패밀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주가 조작에 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녹취록에 그 녹취록이 아니라 문자에 보면 7초 후에 몇만 주를 또 팔아요. 매도하라 그러니까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그 민모 씨하고 또 두 사람이 이제 연관돼 있잖아요. 거기에 네. 그런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김건희 씨의 계좌가 활용된 건 맞고, 근데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모를 수 있겠느냐? 김건희 씨가 답변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 문자에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건도 가장 묻어놓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폭발력을 키우는 상황이다. 어제 이성윤 의원이 이제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23억인가도 밝혀냈잖아요. 네. 검찰의 공사장이나 내용, 재판 과정에 이게 다 나왔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이성윤 의원 입장에서는 네. 본인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아하. 왜냐하면 처음에는 반부패서로 안 넘겼대요. 일반 맞아요. 형사부로 넘겼대. 네. 형사부로 넘겨서 관심을 그건- 좀 덜 끌게 만들었다가 그리고
그 증권 거기에다가 뭐 이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뭐 조사하는 게 있대요. 증권사 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네.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걸 먼저 하게 했다는 거야. 음. 그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검찰에서. 그리고 나서 반부패 수사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자료가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하고 기소할 때도 이런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네. 제 말은 지금 아무리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막으려고 해도 증거가 남아 있는 상태고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덮고 가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한국거래소에서 그 조사한 그 내용, 네. 그러니까 전주들에 대해서 조사를 딱 해봤더니 네. 호가 관여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높다는 거예요. 게 특히 나왔다는 김건희 거잖아요. 여사 계좌가 이거는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아직까지 손에 쥐고 음. 기소 하나, 마나, 불기소 하나, 무혐의 하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김건희 씨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예. 주가 조작이 이제 단체로 저지르는 범행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그 동안에는 뭐 전주 아니야, 뭐 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계좌만 많았잖아요. 빌려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다. 그러잖아요. 나도 좀 당하고 싶다. 내 계좌도 좀 활용당하고 싶다라는 아주 비아냥까지 들은 정도로 상당히 그 이상한 해명을 많이 내놨는데 네. 지금 그 김모 씨라고 하는 주포 김모 씨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이거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맞아. 다 독박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얘기를 해요. 빼밀린데 혼자 안 빠지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패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옆에서 볼 때 우리만 독박 쓰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진짜 독박 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만 피해가고 있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거를 2021년도 당시에도 예. 예상을 했던 거고 그대로 아하. 됐고요. 결국 이 블랙펄 BP파라고 하는 흑진주파의 일원으로서 네. 사실상 이제 김건희 씨는 관여자 내지는 주모자까지도 이거는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저는 그게 또 의아해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와가지고 아 이거 뭐 주가 조작에 우리는 당했고 손실만 봤어요. 손해 봤다. 그랬더니 JTBC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손실 났는데 다 보전해 주잖아요. 다 보전해주고, 금액만큼. 예, 금액만큼 금액만큼 딱 떨어지게 1원 한 장도 빠지지 않고 다 보전해주고, 그 다음에 2차 주가 조작할 때는 23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 김건희 최은순 모녀, 예. 모녀가.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네. 김건희 씨는 완전한 이득만 누렸고 게다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수사까지 면제받는 또 이익을 얻은 거예요. 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당연히 가는데 덮어준 검사들까지 우물쭈물 뭉개고 있는 검사들까지도 저는 이 범행의 광의의 공범 아니냐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검찰이 이걸 흘리는 이유가 네. 본인들이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박감 속에서 차라리 이건 특검을 통해서 털자. 검사들도 너무 괴롭다. 그런 의사표시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차피 지금 검찰에서 못한다. 못한다니까 이제 못한다. 흘리는 거죠. 밖에서 해달라. 이러면서. 특검의 필요성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다. 이건 그럴 수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 만장일치예요. 이건 거의. 그래서 이건 뭐 뭉갤 수가 지금 없어요. 정부에서는 끌 수는 있어 시간을 끌겠지 계속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잖아요. 뭉개고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있지만 예. 이걸 없어질 수는 없어요. 아까 이게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재판 결과를 보면 네. 김건희 씨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의 처벌받았어요. 심지어 지난번에 1심에서 처벌 무죄를 나왔던 손모 전주 선모 씨도 손모 방조 씨도. 혐의로 지금 처벌이 됐잖아요. 이번에. 2심에서 유죄 판결. 그럼 최소한 뭐 뭐야 네, 100번 네, 네. 양보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다고 해도 네. 방조 혐의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최소로 김건희 씨 입장에서 잡아도. 최소로 잡아도. 최소로.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상황이에요. 게다가 손 씨는 이득 본 것도 없어요. 없어요. 김건희 손해만 이득 봤어. 본 손해만. 자기가 그리고 직접 그 사람은 직접 거기다가- 자기가 투자했어. 네, 흑진주파야 또. 본인이 직접 투자하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통정 매매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거 더 나빠요. 저질이.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손모 씨는 자기가 직접 투자하고 자기가 손해 보고 이랬어. 네.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방조범으로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통정 매매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더더욱 아하.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주가 조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주가 조작은 범죄거든요. 그렇지. 이건 시장 경제의 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수사를 무마하거나 수사를 덮는 거는 법치주의의 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는 이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무겁다라고 보여집니다. 공천 개입 의혹도 있고. 그거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삼적이라 그래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거 삼적입니다. 다 삼적. 지금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다. 야, 삼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적 이런 게 아니고 삼적. 삼적. 뭐 삼적 김건희 선생도 아니고. 아 정말 뭐처럼. 호를 삼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적, 법치주의의 적, 시장 경제의 적이
적이면요. 저처럼 헌법주의자들은 뚜껑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뚜껑 안 열리세요? 이 뚜껑 열리는 일입니다 정말. 아이고 하필이면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할 때 뚜껑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뚜껑 지금. 열립니다. 전 정말 아, 그러세요? 한동훈 대표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 삼적이라니까요. 상관없이. 예.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이 얘기 들으면 뚜껑 열릴걸요. 검찰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뚜껑 열려야 정상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적. 아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뚜껑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참. 근데 저 이게 컵라면도 왕뚜껑만 제가. 아 개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김대남 씨의 녹취 보도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한동훈 당시 이제 대표 후보를 네. 공격하는 보도를 좀 해달라. 이명수 씨한테 이명수 기자한테 통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녹음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이거 이제 한동훈 대표를 콕 찍어서 공격해달라. 여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공격해달라는 또 딸 얘기까지 하면 가족 얘기까지 하면서 공격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그것도 그렇지만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 보셨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뭐골 네. 꼴 네. 그런 아유, 얘기했죠. 뭐. 그러니까 저는 이 예. 순간에 이 사람이 선임행정관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선임행정관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완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뿐인지 모르겠어요. 김대남 씨뿐이겠어요? 저는 아, 그 대통령실에 내부 들어와 있는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어허.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녹취를 보면 김건희 여사는 꼬박꼬박 김건희 여사라고 그래요. 아, 김건희 여사. 여사 욕한 거 보셨어요? 없어요 녹취록에. 그렇네요. 그러면 이 여사랑 사람 계속 꼬박꼬박 얘기를 누구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으로 생각했겠어? 어. 누구를? 그러니까 실세 소위 그러니까 실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받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냥 막 막말에 비슷한 말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절대 그런 표현 안 써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라인일까도 일단 궁금하고 첫째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럼 대통령실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들어왔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 이익, 자기 예. 욕심, 자기 출세 그게 목적이야. 그냥 지나가는 곳이야. 그럼 거기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용 보증금이 거기도 가는 거 아니야. 네. 온갖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네. 이거 하나로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이게. 예. 아니 최소한 뭐 예전에 청와대 지금의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람이면 국가를 헌신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이익보다는 그래서 뭔가 본인은 정말 봉사로. 보람 있게 그러니까 예. 보람 있게 일을 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 이렇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도 없을 거고 그럼에도 들어간 이유는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서 들어갔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 추측인데 네. 김건희 라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또 뭔 얘기도 해. MB계가 너무 많아. 그런 얘기예요. 그건 권력 싸움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뭐 참모들이든 네. 아니면 행정관이든 선임 행정관들이 이 두 라인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계는 김태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김태효 지금 1처장 그 사람 MB 때 있을 때 일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청와대에서. 뉴라이트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다고 보여지고 김건희 여사 쪽에서 들어온 사람이 또 있다고 봐요. 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권력 관계까지 볼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말 하나하나가 네. 그냥 단순히 뭘 폭로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대통령실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위험한 상황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제대로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반복된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시 폭로가 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이명수 기자와 또 나눈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참 이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일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화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대남 씨 예. 되게 웃긴 게 예. MB계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시민소통 수석이 강승규 씨인데 그분이 MB계. MB계예요. 그 정무수석도 한호섭 MB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범 MB계 사람인데 뭘 또 MB계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하는지 참 의아한 분이고 네. 이분이 제가 아까 건의보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의보험. 보험을 그렇게 좋아한 나머지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또 갑니다. 본인이 꼭 골랐대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인사농단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람 정말 우리 최지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적 마인드도 없고 소신도 없고 자기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자리 골라가지고 감사로 가는 이 현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결국 저는 김대남 씨만 공격하고 싶지가 않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으로 뽑힌 자가 결국에는 본인의 이익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주변에 날파리만 꼬이는 거예요. 이런 기생충만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업자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지금 이 김대남 씨를 보면 양대 사주입니다. 두 가지 사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사주가 뭐냐면 현직에 있을 때 고발 사주. 고발 사주. 그러니까 언론 단체를 만들어서 어용 단체를 만들어서 네. 대통령실이 지휘하는 그 속에서 말 안 듣는 언론 뭐 지금 뭐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까지 지금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봉주 기자님 같은 분들. 네. 그걸 떠나서 뭐 MBC에 대해서는 아주 그 집단 민원을 넣거나 여러 가지 그 방송사를 괴롭히는 이 고발 사주를 현직에 있을 때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 위법 사항이 얼마나 많냐면요. 선거에 영향 미쳤다. 선거가 많이 있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중립 위반이죠.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 관여죄가 있습니다. 정치운동죄 위반, 직권남용 세트로 들어가고요. 방송국에 대한 업무방해가 들어가고 네. 공무원들 동원했으면 국고손실까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야,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보험에 그 서울 보증보험에 2인자로 가 있다라는 게 개탄스럽고 네. 이번에 나온 경선 과정에서의 김대남의 두 번째 사주는 공격 사주 아닙니까? 공격 사주. 네, 그러니까 이거 양대 사주에서 양주라 그러고 양주 대통령이 좋아하는 양주. 그래서 양주가 지금 나온 건데 이 공격 사주는 뭐냐면은 하필 양주야. 정당법 49조에 보면 예. 당대표 경선 자유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경선에 김대남도 개입이 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개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정당법 위반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징역 5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니까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뭔데 좌파 유튜버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격을 사주하느냐, 왜 나를 못 살게 구느냐, 독대도 안 해주면서 굉장히 이거 삐질 사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아마 이 양대 사주 논란은 네. 실정법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 정리될 수 없다.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남 씨가 혼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공을 세울 수 있겠다. 혼자 자가 발전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김대남 씨의 말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주저앉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아니면 판을 짜고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선임 행정관이 혼자 알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네. 물론 본인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추측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선임 행정관이 본인과 친분이 있었던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해서 기사 좀 써달라. 근데 네. 그걸 한동훈을 공격하는 기사로 써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뭐 선임 행정관이니까 위에 수석이든 누구든 이런 교감이 없이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강승규 씨가 시민사회 수석이었잖아요. 강승규 씨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에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반응 네. 자체가. 그리고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계속 공격하는 듯한 또는 뭐 상호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네. 문자도 뭐 익십 이슈하고 논란. 이랬다잖아요. 있었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그 원내대표단 부르면서 한동훈 대표를 안 부르잖아요. 네, 밥 먹는 네. 자리에. 맞아요. 밥 먹는 게 진심인 분이 먹는 거에 진심이신 분이잖아요. 윤석열 전투식량까지 대통령. 드시는 전 진짜 세계 진심이에요. 전 세계 전투식량을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드신대요. 근데 이런 분이 안 부른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 분위기가 이미 대통령실 안에는 퍼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대변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그러면 나서서 해보겠다고 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지,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본인이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아니 저는 요거를 논리적으로 제가 논증을 해볼게요. 예. 그 되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법원도 있고요.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못 지나치는 법이거든요. 제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국정 개입이죠. 그냥 어디 해먹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어디 공사할 때 자기 아는 업체 꽂고 이거 이제 국정 개입 1단계고 네. 2단계가 뭐냐면 당무 개입입니다. 당무 정당 개입. 민주주의 파괴죠. 네. 그럼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이미 김건희 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까지 보내면서 사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당무 개입도 확인이 된 거예요. 어허. 3단계가 뭐냐? 선거 개입이죠. 네. 이건 민주주의 파괴 범죄인데 지금 선거 개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 공천 개입 둘러싸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제가 분류한 1, 2, 3단계 중에 2단계. 그냥 이건 당무 개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은 선거 개입까지 한 사람들이 2단계를 안 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선거 개입이라는 3단계 중범죄까지
다 나온 마당에 예. 과거를 반추해 보면 전 당무 개입 당연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 후보됐을 때 네. 대통령실에서 안철수에 대한 음해 문자 돌린다 그래가지고 공수처에다가 시민사회 수없이 행정관들 싹 다 고발했어요. 이미 1년 전에도 당무 개입 논란은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럼요. 이번에 안 했을까요? 네. 고양이가 생선가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가죠. 저는 대는 소를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네. 3단계까지 저지른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경선 개입은 아주 껌이었다. 껌 아주 쉽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풍선껌이다 야.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쁜 그런 화날 상황인데 일이죠. 화날 화날 일이고 거기다가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나왔던 뉴스가 원내대표, 원내지도부만 따로 또 불러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거 이제 고립 작전이죠. 얼마나 또 기분이 나빴을까 아니, 생각이 고립 들어요. 작전. 먹는 거 갖고 아유, 치사하게 구는 거는 너무해. 가장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해, 먹는 거. 너무해. 치사하다 치사해 정말 진짜. 먹는 걸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셋이 모였는데 네. 만약에 우리 박 기자님 빼고 네. 저랑 교수님이랑 막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서운하지. 뚜껑 열리죠, 그러면. 뚜껑 열립니다, 진짜. 저도 저 빼고 두 분이 드시면 뚜껑 열리거든요. 나는 나 빼고 교수님도 그러시죠? 김지호랑 셋이 할 때 뚜껑 열리거든요. 아 이 이거 너무 사람들이 와닿는다. 진짜. 아 비유가 너무 와닿았어. 역시. 너무 오늘 핵공감이 되는 네. 비유라. 그러니까 박인호 할 때 뚜껑 열리시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럼 한동훈 장관, 한동훈 대표 뚜껑 무지 열리겠네. 지금. 그러니까요. 윤석열, 추경호 아 이게 만나가지고 아니 오늘 두 가지로 저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로 기분 나쁘지. 예. 첫째 원내라는 표현을 썼잖아. 원내. 너 원외잖아. 그렇죠. 이거 얼마나 뺄게 기분 없다는 나빠. 거지. 너 국회의원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콕 집어서 원내 어, 지도부 원- 만난다고 하니까 서운해. 나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국회 서운함. 화장실도 못 그러니까. 쓴단 말이에요. 본회의 화장실도. 아, 못 들어가죠. 본회의장은 자기가. 이거 출입증 내고 출입증 하고 하겠죠. 아니, 네. 아니, 당직자용으로 있긴 있겠지만 네.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의원 아니죠. 불편하죠.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해 준 거잖아. 너 아니잖아. 원내 원내. 원내 지도부 그리고 만난다. 최소한 원내 네. 지도부를 하더라도 그냥 대표단 이러면 돼요. 대표단 뭐 지도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네, 충분히. 지도부. 근데 원내란 말을 쓴 게 아. 빼겠다는 너 거잖아. 빠져, 너 빠져. 빠져라는 얘기잖아. 기분 나쁘다, 얼마나 이거. 기분 아웃, 나빠요. 원내 아웃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 네. 언론사의 무슨 그 기념식인가 네. 거기 안 갔잖아 아, 수 한동훈이. 틀려서 안 갔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거든. 그냥 참가했거든 그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기 싫은 거잖아. 같은 공기를 마시기 싫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안 간 거로 그래서 보여져요. 기분 나쁘다 지금. 기분 나쁘다는 나 거지. 뚜껑 네. 열렸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친한계는 모르겠고 네. 일단 똘똘 뭉쳐서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제발 막아줘. 이런 거 이거 얘기하려고 부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내대표단들을. 오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딱 맞춰서. 근데 이게 네. 도리어 반대로 얘기하면 네. 사실은요. 친윤계는 놔둬도 돼요. 음. 알아서 하잖아 그냥. 그럼 도리어 한동훈을 불러야지. 아니 그래서 좀 설득을 하고. 너무 자기 예리하시다. 이렇게 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지금 만약에 찬성표를 던질 사람들이라면 친한계지 친윤계가 던지겠냐고요. 그렇지. 지금 친한계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요, 직접 세요, 나와서. 지금. 수위가 세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건을 그냥 묻고 가다간 이번 재보선 선거도 어렵고 네. 지방선거 어렵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가장 앞에 있는 이슈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이야 이제 2년 반 남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언제 또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보니까 본인들까지 망하는 것을 가장 두겠냐고.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 낮아지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떨어져요. 지금 한동훈 대표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럼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건은 넘어가야 된다. 이 건은 풀고 가야 된다. 털고 가야 된다. 네. 이런 정서가 강해질 수 있고 더 이상 밀려서는 친한계가 완전히 그러면 괴멸될 수도 있겠구나. 위험성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투표권을 이용해서 한동훈은 쑥 빠져 있는 상태에서 친한계가 그걸 뭐 소위 투표 쿠데타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투표 쿠데타는 너무 이제 그 좀 너무 그 고급된 말이고 네. 저는 그냥 이걸 표싸대기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지호 총장의 말을 좀 빌리자면 이거 표로 친한계가 용산에 대해서 그냥 표싸대기를 날려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우리 최진문 교수님 설명하신 게 이치에 맞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치 복원. 예를 들면 친한계가 오히려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쪽 사람들을 불러서 더 밥을 먹여서라도 고기로 입을 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꼴통 정치하고 있거든요. 이 네. 꼴통 정치가 뭐냐면은 여전히 친윤계들만 모아서 세과시하고 한동훈 너 봐라 너 친구 없지? 너 혼자 있지? 너 뚜껑 열리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넌 먹지 마. 우리끼리 원내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너무 식의 유치해. 유치한 이거요. 꼴통 정치를 반복하는 한 네. 진짜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화 되는 겁니다. 나 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 한동훈의 명태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는 다 꼴통 정치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초한 거 아니냐. 전 이번에 대형 표싸대기 한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란표 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8표 10표 나와가지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몇 표가 나오면 정말 대여섯 표, 7표, 8표 나오면 아니, 무시당하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이게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민주당이 해요. 또 발의할 거예요. 당연히 또 하지. 계속 그러면 발의하지. 연말에 가면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국감이 있기 때문에 국감 거치면서 어떤 폭로가 나오느냐 여기 따라 그렇죠. 정말 더 달라지거든요. 게다가 공직선거법 시효도 만료되고요. 10월 또 10일 무기명이에요. 맞아요. 무기명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꼴통처럼 나오면은 네. 이거는 저는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어,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몇 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 정말 기분 나쁜 오늘 만찬이 되겠다. 그렇죠. 아니 좀 아, 치욕스러운 날이에요. 오늘은 사실은 이거를 네. 인조의 삼전도의 굴욕에 빗대자면 한동훈의 예. 여의도 굴욕이거든요. 여의도 굴욕. 여의도 굴욕. 굴욕적인 순간입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가 오늘만큼은 그러니까요. 진짜 한동훈 대표 이거 좀 마음 공감 네, 좀 10월 2일, 10월 2일 여의도의 굴욕. 여의도의 굴욕의 날로 식사에서 빠졌다. 원 왜 빠져? 원 왜 빠져? 오늘 반찬도 좀 궁금하네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고기, 생각해서 오늘 고기 채소 반찬 먹겠죠. 한동훈이 좋아하는 고기는 안 먹고 채소 먹겠지. 아니 좋아하니까 네. 고기를 먹겠지. 그래 약올르라고. 했는데 약 올리려고 오히려.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 옹졸하다. 우리 고기 먹었어 이러는 거지. 동훈이 좋아한다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좋아하는 고기. 한동훈 빼고 고기를 먹었다. 먹어. 근데 그건 국민적 지탄이 크죠. 그렇게 약 올리면. 그렇죠. 진짜 아니, 뚜껑 그렇게까지 열리지. 할까. 국민들 뚜껑 더 열리죠. 참 이 정치가 이렇게 유치해질 수 있냐는 생각도 들고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수준이. 이 폭로 나오는 거 보고 이러면은 너무 수준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국군의 날 얘기를 저희가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딱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다 갔다 왔습니다. 다 저희 군대를 저 가기로 예비군 했지. 6년 차입니다. 저는. 뭐 웃으시는 거예요, 교수님? 저 국방의 예비군. 의무를 했는데 그렇지, 국방 의무했어요. 저 네. 법무연수원에서도 2달 교육 받았고요. 예, 그다음 공익법무관 저는 3년을 근무했습니다. 3년. 공익법무관 했다는 법무관으로. 거지. 공익법무관 25기. 알았습니다. 제가 25기입니다. 공익법무관. 우리 동기들 잘 보고 있는 네.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군대 다녀오셨고 그럼 열심히 갔다 왔어요. 우리 해병대 저는 아, 7년을 해병대. 7년을 근무했잖아요. 군대 7년 이요? 7년. 아니 계속 말도 와. 박지으셨을 뭔 소리야? 말뚝 박았으면 예. 공교를 못합니다. 7년을 근무했지. 예. 되게 길게 하셨네요. 길게 진짜.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안보 참 최진봉. 군인. 예. 참 군인. 군 야. 얘기 나오면 진짜 할 얘기 많으시고 너무 많으시죠. 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례 군대 안 갔다 온 표를 눈썹이 그냥 안 닿아 있더라고요. 팍팍 내더라고. 경례. 예. 경례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아, 공익법무관은 가르쳐주세요. 제대로 하는 거죠, 형님? 저는 이따 하죠. 오. 그대로 딱 여기 눈썹 위에 논산에서 배웠습니다. 4주 동안 논산에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응. 처음보다 좀 나아지긴 했다고 하지만 응. 이게 딱 군인들이 봤을 때는 장병들이 뭐 하는 봤을 때는 이게 국군 통수권자 맞나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열중쇼도 한 번 안 하지 않았어요? 안에서 그랬죠. 어제도 보니까 이게 네. 뭐 말이 또 꼬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응. 겹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응.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인들도 어떤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욕, 79억을 속으로 들였어요. 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건 경례가 아니라 네. 약간 햇빛 가리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러니까 지금 햇빛 보면은 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 눈썹에서 떨어졌어. 약간 껄렁껄렁 이렇게 어디 멀리 볼 때 하는 포즈 같기도 하고. 네, 부동시로 이제 군대를 아, 못 간 멀리 윤석열 있더라고요. 대통령 예, 열중시어도 잘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고 이번에 뭐 경례도 완벽하지 않았다. 손이 떨어. 야, 그 엄지 손가락이 엄지다, 떨어져 엄지 있잖아. 보이잖아. 엄지도. 붙여야 돼요. 붙여야잖아. 어. 칼날로 엄지를 붙여야 엄지 돼. 손가락이 연습 안 한 떨어졌으면 것 같아요. 안 또 돼요. 연습 안 이런 건 좀 했겠지. 해야죠. 국군 통수권자인데. 자 부끄럽습니다, 어제 이거는. 국군의 날 행사를 쭉 우리가 저 봤는데 국방부 장관이 안 가르쳐요? 선배인데 1년 충안고 선배가 아니 후배 네. 이거 경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연습도 좀 아닐까? 하고. 사적에서는 좀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 서울공항에서 있었던 예.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했더라고. 함께했습니다. 왜 나와 자꾸? 근데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표정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본 표정이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이 장내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네. 경례도 사진- 안 하네. 예. 나중에 하네 이제 보니까 저. 안 했어요. 맨 처음에 안 해가지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팔꿈치로 하라고 했는데 팔꿈치로. 그걸 캐치를 못하고 또 안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다가 뭐 뒤에 있는 보좌진이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를 하는 그런 태극기가 안 사건이 보였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앞에 있었어요?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명태균, 김대남 생각하면은 네. 지금 심란하겠죠. 그럼 왜 나와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요. 아니 일찍 저도 그래요. 응. 중앙지검 가서 지금 수사받고 조사받아야 될 분이 못 들어주면 여길 나와요. 수사 받고 나와야지. 그 기사 제목 봐라. 예. 김 여사 챙기는 윤 대통령이래. 저 챙기는 거야? 사랑꾼. 사랑꾼. 아니 국회 경례 경례 제대로 안 타임에. 하면 챙기는 아, 거야. 요거는 허풍쟁이 네. 김대남이 확인한 겁니다. 아. 그렇게 와이프한테 잘한다고 허풍쟁이가 확인해 준 거예요. 저거는 진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김대남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국회에 대한 녹취록에서. 경례 안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예. 챙기는 거야? 아니, 사랑꾼이라고 했어요. 김대남 거냐고. 씨가. 야 이게 챙기는 거냐? 빨리 하라고. 자 이런 모습을 봤는데 아니 2년 연속 국군의 날 기념이니까 시가 행진을 하고 이런 모습 79억을 드리고 지난 해에는 100억 넘게 드리고 79억 드리고 맞아요. 2명 장병이 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맞아.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좀 하셨어요? 아니 저는 예. 군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거는 아. 왜 저걸 하는 거죠? 몇 개월 동안 심지어 사관학교 생도들은요 수업 일수가 부족하대요. 지금 저거 훈련 아이고, 나가지고 큰일 한 달인가 났네요. 큰일 났네요. 4주간인가 저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수업을 못하면 수업 일수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수업하느라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방송에 방송도 못 못 나오고 하고 계세요. 아. 월요일 금요일도 그래서 못 가는 거잖아. 내가 안타깝습니다. 진짜 수업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랬더니 아. 김주하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봉규를 해야 예. 되는데 박봉규가 원조니까. 빨리 방학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 지금 현재 유급되거나 네. 유급은 안 되더라도 방학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 학기까지 아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사관생도들은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체력 단련도 되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사관생도 부모님이 그 MBC 뉴스계 인터뷰한 거 보셨어요? 막 화를 내시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애들을 괴롭히냐고. 8월부터 연습을 했대요. 근데 8월에 막 너무 더웠잖아요. 폭염. 8, 9월에. 근데 그때 사관생도를 예복 아시죠? 긴팔이에요. 긴팔. 더운 거. 그거 막 아유, 뒤에 얼마나 겹쳐 더웠을까. 입어야 돼요. 네.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도 부채질하고 있는데 그걸 연습을 한다고 거기서 하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저걸 해서 군인의 사이가 올라갔대. 군인의 사이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어요. 제가 볼 때 저기 하는 사람 진짜 엄청나게 각잡고. 속으로 큰 욕을 걸음으로 했을 가고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이렇게. 왜? 그냥 국군에 다니면 군인들 쉬게 해줘야지. 왜 나와가지고 저렇게 일을 시키고 힘들게 네. 하냐고요. 아이고.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들이 와서 많이 사갈 거래 저거를. 나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 오늘부터 뭐 하냐면요. 계룡대에서 그거예요. 박람회 비슷한 거. 아, 외국의 그 방산업체 관계자들 와서 네. 우리나라 이제 무기 살려고 세이즈. 그거 하면 그때 보여주면 돼. 왜 굳이 저걸 시가행진을 하고 서울공항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어제 6시까지 교통통제했어요. 밤 6시까지. 전투기 계속 날아다니. 그 전투기 날아다니고 이게 서울 뭐 하는 시민들 그 주변에 사시는 행동입니까? 분은 얼마나 또 고통이 그 심했겠습니까? 소음도 크죠. 소음. 그 연습하는 크고 기간까지 매연도 많이 포함하면. 나와요. 이제 매연. 큰 차들은 매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질도 안 좋아져요. 저기 서가지고 몇 시간을 저렇게 고생하는 군인들 보면 군대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냐고. 뭔 사기가 충천이 돼요. 사기가 떨어진다고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 나중에 뭐 대통령 화이팅 외치는 군 장병들 모습 보면서 이게 북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왜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자괴감이 드는 현장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저 장면 보면서 저도 정말 참 화가 나는 게 예.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용현이에요. 경호처장. 음. 저분이 지금 국방부 장관 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음.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복을 갖다가 군에 심어놓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최혜병 관련된 뭐 특검도 안 되고 네. 있지만은 박정훈 대령 관련한 그 재판 여기에 지금 군법무관 인사에도 혹시나 힘을 작용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걱정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군의 사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군의 사기를 붙돋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을 갖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린 우리 최혜병의 죽음의 진실 또 거기에 대한 수사 외압의 진실 이걸 밝히기 위한 특검부터 받아들여야 국군의 날에 면이 쓰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본인이 자기 수사 대상도 자신의 거부권을 이용해 가지고 맡고 있는 저런 옹졸한 대통령이 네. 군에서 시가행진 100번 해보십시오. 군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어. 저는 최혜병 특검법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군인들 앞에 선다라는 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가. 게다가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과연 군의 사기를 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던질 수밖에 없고요. 군에 다녀오신 분들 또 자녀들을 군에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 또 다 알고 보내실 분들 있어요. 앞으로 보낼 아, 분들도 보내실 얼마나 분들도 있고. 불안하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걸 왜
왜 한 사람만 아니 두 사람만 모르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너무 심플하잖아요. 네. 최혜병 특검법을 받고 수사 받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군에서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해병대 망가지고 다 군검찰 망가지고 군 경찰 망가지고 싹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까지. 참 국가 기관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법사의 모습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법사위가 참 뜨거울 것 같아요. 어떤 증언이 나오게 될지 오마이 TV 좀 다른 채널 통해 저희가 현장을 보여드리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자, 박봉규 저희가 수요일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갔는데 우리 캐리 정권님이 아유 교수님 여기 교수님의 충실한 감식군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찐팬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역시 선물도 정권. 보내주셨어요. 네, 박봉규 야. 저희 오마이 TV의 간판 프로그램 박봉규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제 큰 형님으로 오마이 TV의 얼굴 얼굴이죠. 박봉규. 항상 신인규인 것 같던데. 박봉규입니다. 박봉규. 박봉규가 얼굴입니다. 네, 박봉규입니다. 저는 뭐 그냥 어디 한 넷째 손가락 정도 어디 낼 겁니다. 박봉규가 저 메인 앞에 서 있다. 선봉이 서 있다. 가장 큰 형. 큰 형으로 큰 형, 함께하고 큰 있다. 형. 예. 큰 형이 잘 나가요. 밑에 뭐 쪼무레기들 박인호 뭐 이런 박인호는 쪼무레기- 인제 기어다녀요. 예, 인제 뭐 일어났습니다. 가장 이제 다닐까 말까. 이유식 하니까. 막 됐습니다. 예. 이제. 근데 더 많이 해? 아니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기에는 또 많이 먹잖아요. 아, 많이 성장- 먹어야 성장기, 크죠. 성장기. 키가. 어쩌고 잠도 이거 많이 자야 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되고 우리 박봉규 이게 나를 능멸하는 거야. 이게 놀리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자, 존경. 다시 한번 외치고 끝낼 거예요. 뭘 박봉규 그죠? 화이팅! 저 하나 박봉규 화이팅! 저 한번 광고 하나 할게요. 광고. 예. 소팔코사놀 레드만큼 아.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는 게 광고하는 거예요? 아니 네. 제가 그 정당 바로 세우기 아, 운영하고 예, 있는데 예. 정밭의 코믹스라는 아. 정책 홍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정밭의 코믹스 구독 좀 해주시고 아. 활력 불어넣어주시고 박봉규 화이팅 포에버. 예, 네, 감사합니다. 박봉규 화이팅. 자, 황젠수님이 최진봉이 제일 잘생겼다. 정말 그건 아이, 인정. 찬사를 인정. 보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 이렇게 TV 얼굴. 박봉규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오늘 뭐 삐진 역할 하시나 고생하셨습니다. 뭘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끝나고 위해서 저희가 또 하세요. 화기애애하게 화기애애하게. 풀잖아요. 전혀 그렇지 끝나고 않아요. 화기애애하기 진짜 때문에. 삐진 거예요. 와, 저는 메소드 연기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 이걸 사람들이 배워야 돼. 드라마에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니, 네, 진짜. 영화에 아니, 올해 왜 남주 그러세요, 남 나한테? 남주. 메소드 연기. 야 자기로 메소드. 잘해봐. 최진봉 영화 데뷔. 야, 네. 교수님 영화 데뷔. 메소드 연기 무슨 소리예요? 몰랐습니다. 봤고요. 안진걸 소장님도 영화 하시던데. 뭔 소리야? 맞아. 출연하셨어요? 출연하셨죠. 아, 초원이라고 하는 우리 영화에. 최진봉 교수님 최지봉 진짜 교수님의 네. 영화 출연 대표님 기대해요. 저 영화 진짜 출연. 삐진 거거든요. 삐진 연기한 게 아니고 끝나고 또 화기애애. 화기애애하게 화기애애하지 않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싸웁니다. 자, 박봉규 많이 예. 사랑해 주시고요. 최지봉 교수님, 예. 수진 교사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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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봉규 이렇게 화이팅으로 마무리해 보고요.